안녕하세요. 이덕길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범위는 76페이지 전기저항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76페이지입니다. 이 76페이지부터 저항에 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 76페이지에서 출제되는 기출문제는 이 저항에 대한 관계, 이 저항 관계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저항에 관해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원통은 전선 내부를 크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전선 내부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선 내부에는 이렇게 전하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전하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전하를 움직이는 것을 방해해요. 이 전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전기저항이라고 합니다. 전기저항이 클수록 이 전하들이 움직이는 것이 방해돼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전류를 흐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전기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고유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은 이 전선을 확대한 모형인데요. 어떤 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고 하는 요소는 이 전선의 재질과 전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이 재질을 유리로 한다면은 전류가 흐르기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재질을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한다면은 전류가 흐르기 매우 쉬워집니다. 같은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전선의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적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선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선의 형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적게 흐를 수도 있는데요. 이 전선의 단면적과 길이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 단면적이 넓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넓기 때문에 전하가 이동하면서 방해받는 요소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이 단면적이 좁다면은 길이 좁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면서 이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이 길이에 따라서도 이 길이가 길어지면 전하가 이동해야 하는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전선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전하가 이동하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재질과 형태인데요. 여기 아래 식에서 이제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재질에 관한 것은 고유 저항이라고 앞에 있는데요.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단면적 S와 길이 L에 의해서 저항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을 로우, 고유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고유 저항은 이 물체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저항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돌, 구리, 은 이렇게 많은 재질들의 고유 저항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 따라서는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지게 됩니다. 단면적이 커질수록 전하가 이동하면서 방해받는 요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게 되는데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하가 이동해야 하는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 저항의 관계에 의해서 기출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요. 이 수식을 방금처럼 말로 설명하는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항의 길이와 단면적을 변화시켰을 때 이 저항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를 2배 증가시키고 단면적을 반으로 줄였을 때 이 저항 값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분의 2가 돼서 4배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오매 법칙입니다. 이 오매 법칙에서는 이 오매 법칙에 대해서 관계와 계산 문제로 기출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제 오매 법칙을 말로 설명하는 이런 보기로 주어지는 관계에 대한 문제와 이 오매 법칙에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자, 이제 오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압과 전류,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회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에서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전압을 많이 가하더라도 이곳에 저항이 크다면은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전압을 많이 가해도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또 반대로 이 회로의 저항이 작다면은 그만큼 전류도 흐르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 회로의 전류값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오음의 법칙인데요. 자,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은 I는 R분의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이 회로에 가해준 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이게 왼쪽의 회로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저항이 작아야 하고 그리고 전압을 많이 가해주면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이제 오음의 법칙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요. 이 수식을 변형하면은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V는 IR 이렇게 수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위에 큰 곳에 V를 넣고 이 작은 반찬통에 R과 I를 넣었을 때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싶으면은 저항을 손가락으로 가린 이 형태에서 R은 I분의 V 그리고 전류를 알고 싶을 때 전류를 가리면은 I는 R분의 V 그리고 전압을 모를 때 전압을 가리면은 V는 I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전기기능사를 공부할 때 오음의 법칙 반찬통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는 오음의 법칙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는데요. 방금 말했던 이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걸 말로 풀어서 보기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있는 오음의 법칙 공식집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에 전압에 10V를 가했는데 이 회로의 저항이 2ohm이었다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류를 모를 때는 여기 공식집에서 여기 전류를 가리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그러면 R과 V가 남는데 여기에 이제 분수를 취해서 R분의 V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분의 V 하면은 2분의 10으로 5A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78페이지 이제 저항 계산 문제인데요. 이 저항 계산 문제는 이 전기 기능사 문제에서 이 매 기출 문제마다 무조건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각각의 저항체를 이렇게 일렬로 연결한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저항값을 단순하게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회로의 저항값이 1옴, 2옴, 3옴이면은 이렇게 하나의 등가적인 저항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등가적인 저항값은 직렬 저항값을 모두 더한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6옴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은 모든 저항값을 산술적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은 이렇게 R1, R2, R3에 이렇게 접속되어 있을 때 전류가 들어와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접속된 형태를 병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나눠지는 접속입니다. 근데 이제 병렬 저항 접속에서는 단순하게 더해서는 구할 수 없는데요. 이제 이 병렬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 위에 식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기능사 문제에서는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접속된 형태를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접속된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접속된 형태입니다. R1이고 R2인데요. R1과 R2가 각각 4옴, 2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병렬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합분의 곱공식입니다. 3강에서 콘덴서 직렬 연결에 대해서 합분의 곱공식을 배웠는데요. 저항에서는 병렬 연결에서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이 4옴이고 R2가 2옴이기 때문에 4 플러스 2분의 4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6분의 8, 1.3옴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에서 직렬, 병렬이 합성된 형태의 기출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이 합성된 형태를 한번 계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과 병렬은 한 번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병렬 저항들을 모두 하나의 저항으로 등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배웠던 합분의 곱공식을 이용하여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내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공식을 이용하여 2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2는 1옴의 형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합성 저항을 다시 나타내면 기존의 1옴, 그리고 계산되었던 1옴, 그리고 기존의 2옴이 모두 직렬 접속되어서 최종 합성 저항은 1 플러스 1 플러스 2 해서 4옴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기출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의 합성 저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 79페이지 킬로이오프 법칙의 기출문제는 이 킬로이오프 개념에 대한 문제와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킬로이오프 법칙에는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요. 이 킬로이오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법칙입니다. 1법칙은 전류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킬로이오프 전류법칙은 이 왼쪽의 그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회로에 전류가 들어갑니다.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I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이 흘러 들어간 전류는 이 나눠진 전류의 합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I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전류가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들어온 전류는 이 나눠진 전류의 합과 같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들어온 전류는 모든 나눠진 전류의 합과 같다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계산 문제로 출제된다면 이 그림에서 10A가 들어왔는데 I1은 2A고 I2가 5A일 때 I3는 몇 A인지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이 들어와서 7이 나갔기 때문에 3A가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전류는 반드시 동일하게 나눠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디 다른 데로 누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3A가 반드시 I3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킬로이오프 제1법칙 전류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킬로이오프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전압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1법칙은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와 같다는 내용인데요. 2법칙은 가해준 전압과 각각의 전압 강화의 합이 같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회로에서 만약에 10V를 가했다면 이 총 저항에서는 반드시 10V라는 전압이 나눠서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10V를 가했을 때 R1에서 5V의 전압 강화가 생겼다면 R2에서는 나머지 전압인 5V가 걸려야 됩니다. 이것이 킬로이오프의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래 수식에서 이 가해준 전압과 부하에서의 전압 강화의 합이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회로 하나를 그렸는데요. 이 문제에서 이제 킬로이오프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해준 전압과 부하에서의 전압 강화의 합이 같다는 게 킬로이오프의 제2법칙인데요. 우선 가해준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해준 전압은 10V와 25V, 5V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긴 막대기 쪽이 플러스고
작은 막대 쪽이 마이너스인데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5V는 지금 반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준 전압은 10 플러스 25, 그리고 반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5V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준 전압은 30V가 됩니다. 근데 이 가해준 전압이 30V인데 R1에서 전압 강화가 벌써 10V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R2에서 걸리는 전압 강화 V2는 나머지 전압인 20V가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해준 전압과 걸린 전압 강화의 합이 같아야 되는 게 킬로이어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는 분류법칙과 분합법칙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분류법칙은 방금 배웠던 킬로이어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입니다. 이제 분류법칙은 킬로이어프의 법칙과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분류가 되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 E라는 전압을 가해서 I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제 병렬로 저항이 접속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저항으로 전류가 얼마나 나눠질 것인지 이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 분류법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제 분류법칙에 대한 문제는 여기 단편적으로 여기에서만 봐서 이 전류와 저항만으로 이제 이 분류되는 전류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I1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I라고 나와 있는데요. I1은 병렬 접속된 저항을 모두 더한 다음에 반대쪽 저항을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 공식이 반대쪽 저항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I1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반대쪽 저항 곱하기 여기 인이 때는 전체 전류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2는 이 병렬 접속된 저항을 더한 다음에 또한 반대쪽으로 I2 회로니까 반대쪽 저항을 분자에 올려줘서 R1 곱하기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R1이 2옴이고 R2가 3옴이라고 주어지고 전체 전류가 10A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2 플러스 3분의 반대쪽 저항인 3옴 곱하기 1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I2를 구할 때는 저항값을 모두 더하고 반대쪽 저항을 올려줘서 2 플러스 3분의 반대쪽 저항인 2옴 곱하기 전체 전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합법칙입니다. 이 분합법칙은 킬로이어프의 전압법칙인데요. 아까 킬로이어프의 이 법칙에서는 가해준 전압과 부하에서 걸리는 전압 강화의 합이 같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총 부하에서 걸리는 전압 강화가 아닌 각각의 저항에서 얼마큼의 전압이 걸릴 것인지 그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이 크면 클수록 걸리는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 분합법칙에서는 이 원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값을 모두 더해주고 그 자신에 걸리는 저항값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 2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모든 저항값을 더해준 뒤에 자신의 저항값을 올려주고 그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압을 10V를 가했고 저항이 2옴, R1이 2옴, 그리고 R2가 4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R1 저항과 R2 저항에 각각 얼만큼의 전압이 걸릴 것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R1, R2는 각각 2옴, 4옴이기 때문에 2 플러스 4 그리고 자신의 저항값인 2옴 곱하기 전체 전압
10V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값을 모두 더해준 뒤에 자신의 저항인 4ohm을 넣고 전체 전압값을 넣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0페이지 마지막 브릿지 회로 해석입니다. 브릿지 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저항을 구성해 놓고 가운데 검유계라는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임의의 저항을 구하기 위한 이런 회로인데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브릿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회로의 기출문제는 브릿지 회로 평형 조건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평형 조건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회로로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이 브릿지 회로가 평형됐다고 하는데요. 이 평형되는 조건은 이 아래 공식과 같이 이 대각선의 곱길이 서로 같아야 되는 공식입니다. 이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R1, R4가 되고 또 이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R2, R3가 됩니다. 브릿지가 평형되려면은 이 대각선 곱길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데요. 자, 이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이 1ohm이고 R4가 4ohm이고 R2가 2ohm일 때 이 브릿지 평형 조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1과 R4는 각각 1ohm과 4ohm인데요. 1 곱하기 4는 그리고 R2가 2 곱하기 R3는 현재 모릅니다. 이 수식을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은 4는 2 곱하기 R3가 됩니다. 그래서 R3는 2분의 4, 2ohm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배운 게 많았는데요. 하나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유저항입니다. 어떤 물체의 전기저항은 이 물체의 재질과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R은 ρ 곱하기 S분의 L이었습니다. 전기저항은 재질에 따라 달라지고 이 단면적과 길이에 의해 정해지는 형태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오음의 법칙입니다.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회로의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오음의 법칙의 공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오음의 법칙에 대한 공식은 여기 위쪽에 V 그리고 I와 R을 넣고 모르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려가면서 공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합성저항 계산입니다. 저항을 접속하는 방법에는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는데요. 이 저항을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항 접속 계산 공식이 있었는데요. 직렬 접속에서는 저항값을 더해주면 되고 병렬 접속에서는 합분의 곱공식을 이용했습니다. 직렬 접속에서는 단순하게 저항값을 더해주면 되고 병렬 접속에서는 두 개의 저항이 있을 때 합분의 곱공식을 이용했습니다. 합분의 곱입니다. 네 번째, 키르이호프의 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이 있었는데요. 1법칙은 전류법칙, 2법칙은 전압법칙이었습니다. 1법칙 전류법칙은 어떤 회로에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이 같다는 내용이고 2법칙 전압법칙은 어떤 회로에 가해준 전압과 부하에서 전압 강하의 합은 같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분류법칙과 분합법칙입니다. 이 분류법칙과 분합법칙은 계산 문제로 출제됐는데요. 이 법칙들은 저항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이 얼마큼 나눠지게 되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섯 번째, 브릿지 회로입니다. 브릿지 회로에서는 브릿지 평형 조건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브릿지 평형 조건은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R1, R4는 R2, R3 이러한 브릿지 평형 조건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